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한미정상회담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한국의 이 수인 기자단이 쓰는 기사를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관계에 대해서 자기 뜻을 다 관철시키고 트럼프가 다 오케이 하고 엄청난 성과를 얻은 것처럼 거짓 보도를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이럴 줄 뻔히 알았죠. 그래서 사실은 외신도 지금 체크하고 하는데 외신 체크할 것도 없어요.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문재인 외교팀의 대참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에서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 지금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을 완전 개무시했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는데 한국의 어용 언론들만 엄청난 성과를 얻은 것처럼 큰일 났습니다. 한 100년 전에 정말 이 고종황제가 실종할 때 좋다고 고종황제만 찬양하게 만들었던 그 조선의 백성들 지금 그 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이 대한민국 어용 언론들이 이번 건은 이 거짓 조작 발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좀 단단히 준비했거든요. 외신 가지고 조작 번역하고 막 이럴까봐. 근데 그럴 것도 없는 게, 아니 공동성명을 언론에 발표하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아예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그냥 쫙 떠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있나요? 두 정상이 한 3시간 만나서 얘기하고 실무진들이 한 8시간 조정해가지고 한미 정상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거의 제가 볼 때 완전 막 배치되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문재인 옆에 두고 막 떠들었는데, 아니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외교적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외교팀이 이런 사태를 그대로 방치를 하고 사후에 항의도 안 하고 본인들이야말로 개돼지 마냥 좋다고 박수치고 우리가 이겼다.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자, 한미 공동성명 내용은요, 아주 막 추상적으로 한미 동맹 우호를 다지고 막 하나만한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쭉 하고 지금 문재인 측에서 막 국내에다가 자랑하는 것은 남북관계 대화를 재개하기로 트럼프가 허락했다 막 이렇게 떠드는데 거기에 인도주의적이라는 이 제한 소리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인도주의와 관련된 것만 대화해라. 그거는 부시든 트럼프든 누구든 반대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 해라. 그 대신에 돈 퍼주고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지금 그 입장이잖아요. 그게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인도주의적 남북대화 재개를 할 수 있게 됐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막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 빼면요, 무역에서 이 미국 쪽 의견이 좀 반영된 거, 그런 거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단독 발언으로 더 강하게 때려버렸는데,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지금 쓰는데 공동성명서를 쓰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잡고 막 떠든 그 내용 중심으로 씁니다. 왜? 그게 워낙 구체적이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공동성명은 그냥 추상적인 그냥 잘해보자 이게 끝이고, 구체적으로 뭐뭐 할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다 떠들었어요. 그거 떠들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멍하니 있었고요. 자, 북한 문제요. 문재인식의 2단계 평화적 해법을 트럼프가 인정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떠드는 거 보세요. 어떻게 떠들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 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 시대는 실패했다. 오랫동안 실패해왔다. 이제 그 인내는 끝났다. 한마디로 오바마 정권식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거 다 찢어버리겠다. 난 행동하겠다.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직접적 행동하겠다 선언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옆에서 지금 떠든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과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세 개의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들을 논의 중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국민들을 위한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데 동참하길 촉구한다. 문재인 옆에 두고 대북제재 쫓아와. 딴 생각하지 말고 대북제재 다 쫓아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모하고 잔인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뭘 퍼주자는 얘기가 있습니까, 여기에? 뭘 대화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수백만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굶어 죽고 있다.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이 오토 원비어에게 한 일을 목도했다. 우리는 지금 솔직한 많은 옵션에 대한 논의 중 북한에 대한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 미국이 수단과 방법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많은 옵션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 군사적 옵션을 포함하는 겁니다. 군사적 옵션이 포함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많은 옵션을 쓰고 있다. 그런 표현 안 씁니다. 한마디로 군사적 타격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토 원비어를 얘기하면서. 이때 뭐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뭐 대화와 그걸로 다 인정받았다면서요. 아니, 문재인 씨 한마디 해야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그냥 뭐 많이 듣고 좋다고 박수치고 있었습니까? 물개 박수나 치고. 그래 놓고 뭐, 정상회담에서 이겼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한미 FTA. 저는, 이게요, 제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무참히 박살나면은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저는 지금 그 꼴 났다고 보는 겁니다. 자, 상대국 대통령 옆에 앉혀놓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110억 달러 늘었다. 이건 잘못된 딜이다. 이거 지금 호통치는 거 아닙니까? 옆에다 대고. 그리고 나는 미국인 노동자와 기업들, 특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과의 거래에서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확약에 고무됐다. 사람 옆에 앉혀놓고 이 친구가요, 이제 우리한테 좀 많이 퍼주겠다 그럽니다. 이것도 떠든 겁니다. 자, 무역까지는 또 그렇다 쳐도 주한미군 주둔비를 또 여기 옆에 앉혀놓고 또 떠들어댔습니다. 돈 더 넣어놓으라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자, 이게요, 이 한미 그 공동 성명서에 없는 내용을 성명서를 발표한 다음에 초강대국 대통령이 도움받는 대통령 옆에 두고 한미 공동서에서 그렇게 뭐 문재인 측이 공들였다는 뭐 남북대화, 뭐 단계별 뭐 해법 싸그리 무시하고 이 북한 나쁜 놈들 가만 안 두겠다. 군사적 방법까지 동원하겠다. 확 질러버리고 니네들 우리한테 돈 벌어간 거 다 가져와. 갚어. 그렇게 얘기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더 가져와. 이런 외교 참사가 어디 있습니까? 1952년도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난 게 대한민국의 첫 한미 정상회담인데 그 뒤로 정말 최악의 정상회담이었다고 하는 박정희, 카터, 김대중 부시, 노무현 부시하고도 비교했을 때도 이런 외교 참사가 어디 있습니까? 호구 취급 당한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 당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이제 한국에서 정상회담할 때 바로 요거가 좀 비교될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둘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종전협정을 하자. 이제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은 그래서 미국도 그러면은 북한이 완전히 핵을 다 없애면은 뭐 까짓 거 이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하게 되면은 종전협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확약해 주시죠. 근데 그거는 협상 테이블 때 얘기한 거니까 이제 부시 대통령은 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전협정 할 수 있지만은 그 전에 김정일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김정일의 핵포기로 옮겨놨다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거 말고 좀 더 김정일과 우리 국민이 더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더 해달라. 근데 부시 대통령이 더 세게 얘기했어요. 김정일에게 달렸다. 종전은 김정일에게 달렸다. 김정일이 핵 포기한 거에 달렸다.
이래가지고 뭐 한미 정상끼리 뭐 코드가 안 맞았니 뭐 불협화음 나니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지금 그때보다도요 지금 공동성명 얘기에 나온 거랑 지금 트럼프가 떠든 거랑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한미 우호 이런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북한 문제 트럼프 내 방식대로 간다. 너는 돈이나 가져와라.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은 멀뚱히 물개박수나 치고 있고 그 한국이 이 개돼지 같은 기자들한테나 쓰게 해가지고 대북 주도권을 가져왔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 그 기자들한테 대북 주도권을 제가 가져왔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걸 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쓴 트위터 글을 보십시오. 대북 주도권을 문재인한테 넘겨준다는 얘기 하나 있습니까? 딱 하나죠. 인도주의 그거 하는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인도주의. 그리고 원래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은 밑에 이 깔짝깔짝거리는 나라가 있으면요. 야 너 하지마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야 할 테면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한 다음에 한꺼번에 빚을 받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이번에도요. 왜 이런 외교 초유의 참사가 벌어졌냐면은 사드 가지고 깝죽깝죽거리다가 그냥 된통 얻어맞은 겁니다. 문재인 외교팀이 한 일은 뭐밖에 없었냐. 혹시라도 이 의제에서 사드가 올라와서 면전에서 박살날까봐 그게 무서우니까 미국에 딱 발대자마자 우리는 사드 번복 절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그거는 그냥 절차고 우리는 사드 번복할 생각 절대 없습니다. 충성맹세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강경화 외통부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 그러고 다니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야 이것들이 한국에서는 깝죽깝죽 거리는데 이게 미국 들어오더니 이게 갑자기 뭐 엎드려 기네. 믿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뭐 한다니까 그래 너희 한번 해봐. 사드 뭐 배치한다니까 그 대신에 너희들 깝죽거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빚다 받겠다 해가지고 덤탱이 그냥 다 씌워버린 거 아니에요. 사드 배치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현장에서 너 문재인 왜 장난치냐? 너 사드 뺄까? 이 말이 나오면은 문재인 대통령 이 세력이 국내에 이 개돼지 언론들 데리고 국민들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거나 막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드 배치 반드시 하겠다고 그냥 엎드려 기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은 딱 보고 야 이것들 국내에서만 떠들지 내 앞에 오니까 꼼짝 못하네. 신뢰는 못하지만 일단은 다 덤탱이 먹을 건 먹여버리자. 그리고 사드 배치는 어차피 지네들이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주민대사 통해서 수시로 감시하면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다 국내 정치로 이용하려다가 그냥 미국 가가지고 그냥 호구 취급당하고 온 거예요. 이 말까지 떠들었대요 이제 또 미 의회에 가서 사드 보복은 중국을 간섭은 주권 침해다. 또 중국을 또 엄청 때렸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번에 G7 회의 때 너 보자 너 그때 너 내 앞에서 어떻게 떠드는지 시진핑이 시진핑 앞에서 그렇게 떠들 수 있겠죠? 분명히 그렇게 미국 의회 가서 사드 보복 중국 간섭 내정 간섭 용납 않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시진핑 앞에서 너 내정 간섭 하지마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문재인 씨. 거기 가서 또 말 바뀌면 그것도 또 엄청난 참사 벌어집니다. 거기 가서 말 바뀌면은. 그리고 성주 가서 성주의 그 친문 문해 떼거리들 다 철수시키고 그 후속 조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후속 조치를 이제 주미대사나 주한미 사령관이나 미 의회를 이용해서 충분히 문재인 정도의 이 허접한 사람은 다룰 수 있겠다고 확신을 가진 게 트럼프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본 것 같아요. 김대중만도 안 되고 노무현만도 안 되는 자구나 이거는. 여기 가서 말 바꾸고 저기 가서 말 바꾸고 그런 자다. 그러면서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는 대폭 올라가게 되고 한미 FTA는 한국의 대미 주력 상품들은 다 규제에 걸리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입도 제대로 못 연 거 아닙니까? 저는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득실이 우리가 커요. 그렇지만은 한미 FTA에 대해서는 양 국가가 어차피 국경을 무너뜨리고 자유무역으로 경쟁하는 체제인데 우리가 더 많이 판다고 해서 그거를 제약을 가하기 시작하면은 한미 FTA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사적으로 지켰어야 되는 거죠. 이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한미 FTA에서 얘기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주한미군 주둔비를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꼬인 건데 처음부터 사드 배치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한미군에서 공을 치하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압박을 최소화시키고 근데 올려줄 건 올려주겠지만은 그 다음에 한미 FTA를 지키고 이런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국내 정치용으로 사드 가지고 장난치다 약점이 잡혀버리니까 딴 거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못한 거죠. 할 수 있는 건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개돼지 언론들 이용해가지고 국민들 속이고 이제 이 고민할 겁니다. 이제 7월달에 시진핑 만났을 때 또 이건 또 어떻게 사기치나 이제 그 고민 들어가겠죠. 한미 정상회담 52년도에 있었던 하여튼 이승만 아이젠하워 정상회담 이후에 최악의 외교 참사가 벌어졌고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한국 대통령 이렇게 호구 투명인간 취급하고 개무시한 것도 최초입니다. 노무현 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의 그냥 시다바리 정도 하는 친구가 대통령 되면서 나라의 국격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리고 이거를 트럼프뿐이 아니라 이 현상을 보면서 시진핑이든 아베든 김정은이든 다 봤을 거야. 야 이거 정말 허접이구나. 생각해보세요. 국내에서 그렇게 사드가 밀반입됐다. 철저하게 조사해라. 원래 사드는 2018년도까지만 배치하면 하기로 했다. 이렇게 떠들었으면은 본인이 가서 사드 환경영향평가하고 한 2년 뒤에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미국 땅 밟자마자 절대 번복할 의사 없습니다. 사드 무조건 배치하겠습니다. 이거를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아베가 보고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손가락질은. 야 이건 좌익도 아니네 이거. 이거 그냥 허접이네. 동네북 됐습니다 이제 한번 얻어차렸기 때문에 아시아 한 바퀴 돌면서 동네북 되는 거고 어용 언론들 개돼지 언론들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민들만 그냥 물개박수 치도록 하는. 근데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뭐 오래 못 갈 거니까 제가 다음 방송 때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조원진 정대위가 대한민국을 구할 이런 허접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리고 대한민국을 구할 새 신당을 만드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빨리 국난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뭘 대화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수백만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굶어 죽고 있다.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이 오토 원비어에게 한 일을 목도했다. 우리는 지금 솔직한 많은 옵션에 대한 논의 중 북한에 대한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 미국이 수단과 방법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많은 옵션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 군사적 옵션을 포함하는 겁니다. 군사적 옵션이 포함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많은 옵션을 쓰고 있다. 그런 표현 안 했습니다. 한마디로 군사적 타격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토 원비어를 얘기하면서. 이때 뭐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뭐 대화와 그걸로 다 인정받았다면서요. 아니 문재인 씨 한마디 해야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그냥 멍하니 듣고 좋다고 박수치고 있었습니까? 물개박수나 치고. 그래놓고 뭐 정상회담에서 이겼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한미 FTA. 저는 이게 제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무참히 박살나면은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저는 지금 그 꼴 났다고 보는 겁니다. 자, 상대국 대통령 옆에 앉혀놓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110억 달러 늘었다. 이건 잘못된 딜이다. 이거 지금 호통치는 거 아닙니까? 옆다 대고. 그리고 나는 미국인 노동자와 기업들, 특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과의 거래에서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확약에 고무됐다. 사람 옆에 앉혀놓고 이 친구가요 이제 우리한테 좀 많이 퍼주겠다 그럽니다. 이것도 떠든 겁니다. 자, 무역까지는 또 그렇다 쳐도
주한미군 주둔비를 또 여기 옆에 앉혀놓고 또 떠들어댔습니다. 돈 더 내놓으라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자, 이게요. 이 한미 공동 성명서에 없는 내용을 성명서를 발표한 다음에 초강대국 대통령이 도움받는 대통령 옆에 두고 한미 공동서에서 그렇게 문재인 측이 공들였다는 남북 대화, 단계별 해법 싸그리 무시하고 이 북한 나쁜 놈들 가만 안 두겠다. 군사적 방법까지 동원하겠다. 확 질러버리고 니네들 우리한테 돈 벌어간 거 다 가져와. 갚어. 그렇게 얘기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더 가져와.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한국의 이 수인기자단이 쓰는 기사를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관계에 대해서 자기 뜻을 다 관철시키고 트럼프가 다 오케이하고 엄청난 성과를 얻은 것처럼 거짓 보도를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이럴 줄 뻔히 알았죠. 그래서 사실은 외신도 지금 체크하고 하는데 외신 체크할 것도 없어요.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문재인 외교팀의 대참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에서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 지금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을 완전 개무시했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는데 한국의 어용 언론들만 엄청난 성과를 얻은 것처럼 큰일 났습니다. 한 100년 전에 정말 이 고종황제가 실정할 때 좋다고 고종황제만 찬양하게 만들었던 그 조선의 백성들 지금 그 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이 대한민국 어용 언론들이 이번 건은 이 거짓 조작 발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좀 단단히 준비했거든요. 외신 가지고 조작 번역하고 막 이럴까봐. 근데 그럴 것도 없는 게 아니 공동성명을 언론에 발표하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아예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그냥 쫙 떠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있나요? 두 정상이 한 3시간 만나서 얘기하고 실무진들이 한 8시간 조정해가지고 한미 정상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거의 제가 볼 때 완전 막 배치되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문재인 옆에 두고 막 떠들었는데 아니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외교적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외교팀이 이런 사태를 그대로 방치를 하고 사후에 항의도 안 하고 본인들이야말로 개돼지 마냥 좋다고 박수치고 우리가 이겼다.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자, 한미 공동성명 내용은요, 아주 막 추상적으로 한미 동맹 우호를 다지고 막 하나만한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쭉 하고 지금 문재인 측에서 막 국내에다가 자랑하는 것은 남북관계 대화를 재개하기로 트럼프가 허락했다 막 이렇게 떠드는데 거기에 인도주의적이라는 이 제안 성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인도주의와 관련된 것만 대화해라. 그거는 부시든 트럼프든 누구든 반대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 해라. 그 대신에 돈 퍼주고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지금 그 입장이잖아요. 그게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인도주의적 남북대화 재개를 할 수 있게 됐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막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 빼면요. 무역에서 이 미국 쪽 의견이 좀 반영된 거 그런 거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단독 발언으로 더 강하게 때려버렸는데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지금 쓰는데 공동성명서를 쓰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잡고 막 떠든 그 내용 중심으로 씁니다. 왜? 그게 워낙 구체적이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공동성명은 그냥 추상적인 그냥 잘해보자 이게 끝이고 구체적으로 뭐뭐 할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다 떠들었어요. 그거 떠들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멍하니 있었고요. 자, 북한 문제요. 뭐 문재인식의 뭐 2단계 뭐 평화적 해법을 트럼프가 인정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떠드는 거 보세요. 어떻게 떠들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 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 시대는 실패했다. 오랫동안 실패해왔다. 이제 그 인내는 끝났다. 한마디로 오바마 정권식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거 다 찢어버리겠다. 난 행동하겠다.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직접적 행동하겠다 선언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옆에서 지금 떠든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과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세 개의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들을 논의 중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자국민들을 위한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데 동참하길 촉구한다. 문재인 옆에 두고 대북 제재 쫓아와. 딴 생각하지 말고 대북 제재 다 쫓아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모하고 잔인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뭘 퍼주자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런 외교 참사가 어디 있습니까? 1952년도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난 게 대한민국의 첫 한미 정상회담인데 그 뒤로 정말 최악의 정상회담이었다고 하는 박정희, 카터, 김대중 부시, 노무현 부시하고도 비교했을 때도 이런 외교 참사가 어디 있습니까? 호구 취급 당한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 당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이제 한국에서 정상회담할 때 바로 요거가 좀 비교될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둘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종전협정을 하자. 이제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은 그래서 미국도 그러면은 북한이 완전히 핵을 다 없애면은 뭐 까짓 거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하게 되면은 종전협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확약해 주시죠. 근데 그거는 협상 테이블 때 얘기한 거니까 이제 부시 대통령은 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전협정 할 수 있지만은 그 전에 김정일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김정일의 핵포기로 옮겨놨다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좀 더 김정일과 우리 국민이 더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더 해달라. 근데 부시 대통령이 더 세게 얘기했어요. 김정일에게 달렸다. 종전은 김정일에게 달렸다. 김정일이 핵 포기한 거에 달렸다. 이래가지고 뭐 한미 정상끼리 뭐 코드가 안 맞았니 뭐 불협화음 났니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지금 그때보다도요. 지금 공동성명 얘기에 나온 거랑 지금 트럼프가 떠든 거랑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한미 우호 이런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북한 문제 트럼프 내 방식대로 간다. 너는 돈이나 가져와라.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은 멀뚱히 물개박수나 치고 있고 그 한국이 이 개돼지 같은 기자들한테나 쓰게 해가지고 대북 주도권을 가져왔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 그 기자들한테 대북 주도권을 제가 가져왔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걸 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쓴 트위터 글 보십시오. 대북 주도권을 문재인한테 넘겨준다는 얘기 하나 있습니까? 딱 하나죠. 인도주의 그거 하는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인도주의. 그리고 원래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은 밑에 이 깔짝깔짝거리는 나라가 있으면요. 야 너 하지마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야 할 테면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한 다음에 한꺼번에 빚을 받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이번에도요. 왜 이런 외교 초유의 참사가 벌어졌냐면은 사드 가지고 깝죽깝죽거리다가 그냥 된통 얻어맞은 겁니다. 문재인 외교팀이 한 일은 뭐밖에 없었냐. 혹시라도 이 의제에서 사드가 올라와서 면전에서 박살날까봐 그게 무서우니까 미국에 딱 발대자마자 우리는 사드 번복 절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그거는 그냥 절차고 우리는 사드 번복할 생각 절대 없습니다. 충성맹세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강경화 외통부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 그러고 다니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야 이것들이 한국에서는 깝죽깝죽 거리는데 이게 미국 들어오더니 이게 갑자기 뭐 엎드려 기네. 믿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뭐 한다니까 그래 너희 한번 해봐. 사드 뭐 배치한다니까 그 대신에 너희들 깝죽거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빚다 받겠다 해가지고 덤탱이 그냥 다 씌워버린 거 아니에요. 사드 배치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현장에서 너 문재인 왜 장난치냐? 너 사드 뺄까? 이 말이 나오면은 문재인 대통령 이 세력이 국내에 이 개돼지 언론들 데리고 국민들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거나 막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드 배치 반드시 하겠다고 그냥 엎드려 기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은 딱 보고 야 이것들 국내에서만 떠들지 내 앞에 오니까 꼼짝 못하네. 신뢰는 못하지만 일단은 다 덤탱이 먹을 건 먹여버리자. 그리고 사드 배치는 어차피 지네들이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주민대사 통해서 수시로 감시하면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다 국내 정치로 이용하려다가 그냥 미국 가가지고 그냥 호구 취급당하고 온 거예요. 이 말까지 떠들었대요. 이제 또 미 의회에 가서 사드 보복은 중국을 간섭은 주권 침해다. 또 중국을 또 엄청 때렸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번에 G7 회의 때 너 보자 너 그때 너 내 앞에서 어떻게 떠드는지 시진핑 앞에서 그렇게 떠들 수 있겠죠? 분명히 그렇게 미국 의회 가서 사드 보복 중국 간섭 내정 간섭 용납 않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시진핑 앞에서 너 내정 간섭 하지마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문재인 씨. 거기 가서 또 말 바뀌면 그것도 또 엄청난 참사가 벌어집니다. 거기 가서 말 바뀌면은. 그리고 성주 가서 성주의 그 친문 문해 떼거리들 다 철수시키고 그 후속 조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후속 조치를 이제 주미대사나 주한미 사령관이나 미 의회를 이용해서 충분히 문재인 정도의 이 허접한 사람은 다룰 수 있겠다고 확신을 가진 게 트럼프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본 것 같아요. 김대중만도 안 되고 노무현만도 안 되는 자구나 이거는. 여기 가서 말 바꾸고 저기 가서 말 바꾸고 그런 자다. 그러면서 이제